여러분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알아야 되는데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게 중요해요.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은 간단히 말하면 유럽의 그죠? 종교 전쟁을 종료한 협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냐면 각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가. 그죠? 개신교를 할지, 자, 개신교를 할지, 카톨릭을 할지, 또 개신교 중에도 여러 가지, 루터파도 있겠죠? 루터파도 있고, 또 영국의 성공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를 갖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각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정리합시다. 각 나라가 종교의 주권죠. 종교의 주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권 중에 종교 주권인데 사실은 종교 주권뿐 아니라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했어요. 그 주권을 존중하니까 어때? 각 나라의 영토가 확정이 됐겠죠? 영토가 확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서 유럽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죠? 국가 체제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실 세계 조약은 아닌데 최초의 대규모 국제 조약이고 오늘날 현대국가 유럽의 현대국가죠. 오늘날 현대국가로서 유럽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유럽의 종교전쟁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종교전쟁을 종료한 협약인 거고 그 의미는 뭐냐면 각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확장해서 오늘날 유럽을 현대국가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을 탄생시킨 조약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스트팔렌 조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어떻게? 상업, 그죠? 상업에 돈을 많이 벌어서 금융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네덜란드 상업, 그죠? 그래서 금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업이 쇠퇴하죠? 상업이 쇠퇴. 왜 쇠퇴해? 해군, 영국의 패배합니다. 그래서 상업이 쇠퇴하고 영국이 이겼으니까 이제 영국이 상업과 산업을 지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네덜란드 돈이 어때요? 미국에 투자된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의 국채를 산다는 거죠? 미국의 국채를 산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상업이 쇠퇴될 때 영국의 산업이 발전하니까 영국에다가 투자를 증가한다. 자기 나라의 산업이 쇠퇴하고 금융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게 이제 해외의 공채를 산다. 미국도 똑같죠? 미국이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산업이 발전했다가 쇠퇴하는데 오히려 경제 주권, 달러 주권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똑같이 네덜란드에서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다시 함계람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직접
제국주의 국가가 되면서 대항해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경쟁하고 통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다른 강대국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모델을 따랐다. 17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경영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유럽에서 중상주의 물결이 확산되자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다.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해전 패배로 17세기 중반부터 쇠퇴했다. 네덜란드는 18세기 중엽 다시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 무역과 상업에서 철수하고 대신 유럽의 은행가가 되었다. 네덜란드는 영국의 항해 조례에 맞서면서 노예무역의 주도권을 두고 영국과 전쟁을 했다. 영국은 군사력과 식민지를 기반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 대해 동맹을 통한 군영 전략을 구사했다. 반면 네덜란드는 자국의 인구가 적어 이런 경쟁에 동원할 선원과 병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경제, 그죠? 이 경제,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면은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 세계 경제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이탈리아는 어때? 아예 스페인에 의존했죠? 스페인에 의존. 그죠? 그러니까 스페인에 어떤 돈을 줬죠. 보호비용. 고리를 뜯겠다는 거, 고리를 뜯겠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어때? 네덜란드는 직접, 그죠? 직접 군대죠. 직접 군대와 상업을 동시에 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보다 더 이윤이 많았겠죠. 왜? 보호비용이 없으니까, 보호비용이 없어서, 더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나타났어. 영국은 어때? 영국은, 여러분, 현재 네덜란드 인구가 되게 작죠? 그 당시에도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훨씬 네덜란드에 비해서 인구 산업 기반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결국은 쪽수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물론 무기 차이도 있지만, 인구 문제도 중요하죠.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러시아가 1억 한 3천? 이렇게 되는데, 이 병력이 부족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할 때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덜란드는 주로 상업을 위주로 했죠? 상업 위주로 했는데, 영국은 어떻게 했어요? 영국은 산업혁명이 됐죠. 산업혁명. 그래서 어떻게? 산업과 상업을 동시에 발전시켰어. 네덜란드는 아직 산업혁명 전이라서 상업만 했는데 영국은 쉽게 말하면 네덜란드는 물건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영국은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경쟁력이 있겠죠? 돈을 더 잘 벌겠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자, 지금 여기까지 한 다음에 10분 숏, 제국주의 패권이 실물경제죠. 실물경제의 급성장, 그 다음에 실물경제가 한계가 되면은 화폐죠. 금융경제의 성장, 그리고 금융경제도 추락하고 그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 패권이 순환되고 있다. 그걸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방금 함경남 동지가 읽었으니까 이거 이제 오진호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당시 네덜란드가 영국과 동맹을 맺어 프랑스에 맞섰다. 1713년 위트레이트 조약으로 이 전쟁이 종결됐을 때 네덜란드는 영국이 하위 동맹으로 추락했다. 스페인이 위트레이트 조약을 위반하면서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1718년 영국은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함께 사국동맹을 맺었다. 네덜란드에서 1756년 7년 전쟁으로 어음 할인이 급증하면서 신용이 통화의 15배까지 팽창했다. 결국 신용 남발로 어음 결제를 위한 통화가 부족해지자 네덜란드는 보유한 영국이 주식을 투매하여 통화를 확보했다.
그 결과 암스테르담이 증권 거래가 마비됐다. 반면 영국은 네덜란드에 대한 금융적 이존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7년 전쟁에서 영국과 프로이센의 동맹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동맹에 대해 승리했고 영국이 패권이 공고해졌다. 네.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그려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영국의 세계 지배 전략으로서 외교 전략.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영국의 전략은, 자, 영국을 제외한 거예요. 유럽 대륙에서, 그죠? 통일 제국이 나오지 않도록, 그죠? 강대국을 견제하여 자신이 유럽 전체의 지배력을 행사한다. 대신 자신이 직접 유럽 대륙을 그죠? 침략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게 영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에요. 자, 영국은 유럽한테, 여기 유럽은 뭐야? 유럽 대륙은 누구겠어요? 프랑스, 그죠? 그 당시에 프랑스가 가장 힘이 셌고,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오스트리아, 그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을 그 당시에 프로이센이라고 그랬죠? 이런 나라들, 강대국에 말하는 거예요. 영국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유럽의 강대국들아, 나는 유럽을 침략할 생각이 없어. 그죠? 나는 유럽을 침략할 생각이 없어. 근데 유럽에서 니네들도 어느 특정 나라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건 원하지 않지. 나도 그걸 원하지 않아.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이 전략을 하기 위해서 어때? 대륙의 특정 국가가 강대국이죠? 유럽을 통일하려고 하면, 그죠? 다른 유럽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그죠?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 그죠? 강대국을, 물리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균형 전략이라고 그래요. 균형 전략. 유럽에서 특정 나라가 지배권을 갖지 못하도록, 그죠? 유럽에서 최고 강대국은 못하지 못하도록 균형 전략. 프랑스가 세면 오스트리아가 손잡고, 오스트리아가 세면 프랑스가 손잡고, 이런 식으로. 스페인 힘이 세면 영국이나 프랑스 힘. 그래서 영국이,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이 나라 저 나라, 전에는 적국이었는데 다시 적국과 손을 잡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영국의 균형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이 이렇게 영국에 다양하게 자신의 경쟁자가 나오지 않도록 균형 전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도 똑같죠? 미국. 영국한테 배운 거예요. 영국은 또 그리스 로마한테 배운 거고. 미국의 균형 전략은 뭐냐면 유러시아. 그죠? 유라시아 제국, 유라시아 제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강대국을 견제한다. 그죠? 그래서 그 강대국에 맞서, 그죠? 서로를 분열시키는 동맹 전략을 구사한다. 이런 거. 유라시아 제국을 통일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함께남 동지,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통일할 수 있는 거대 국가가 어디가 있어? 가장 쉽네. 어느 나라가 있어? 네? 유럽과 아시아.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죠. 근데 지금은 힘이 약해 보이지만 우리 오스만
오스만 제국을 얘기했죠. 오늘날 터키인데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슬람 세력.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힘을 합하면 과거에 유라시아를 지배했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현재 전략은 중국이나 러시아 이슬람 세력이 유라시아를 통일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와 경쟁하도록, 그죠? 미국과 중국이 미중 분업을 했죠. 중국과 소련이 전쟁할 때 미국이 중국 편을 들었어. 그러면서 중국을 개방시켰잖아요. 이런 거고. 또 이슬람이 하나의 통일국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우디를 지원하면서 이란과 전쟁하게 만들죠. 또 가운데 이스라엘을 알박기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세력을 분열하고 전쟁하게 만들잖아요. 바로 이런 균형 전략, 바로 영국이 취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인 거니까 그냥 간단히 봅시다. 스페인 왕이 계승 경작, 간단히 말하면 스페인 왕이 죽어서 후계자가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다. 근데 이 당시에 유럽은 어땠어요? 왕실끼리 결혼했죠? 왕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왕실이 바로 스페인 왕실과 혈연 관계가 있어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친척, 혈연 관계. 그러니까 어때? 스페인 왕의 후계자가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친척이잖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어때? 야, 우리 프랑스 사람이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 왕을 해야 돼. 이게 스페인 왕의 계승적이죠. 그러면 어때? 스페인과 프랑스죠? 프랑스가 스페인까지 지배하는 거죠. 큰일 났죠. 영국으로서는. 그래서 바로 영국이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어서 스페인, 프랑스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도 프랑스와 스페인이 힘을 합하면 네덜란드보다 훨씬 강력해진 네덜란드 어쩔 수 없이 영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났는데 영국이 이겼는데 결국은 그 전쟁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상대적으로 조그만 국가죠. 인구도 적고 결국 영국의 하위 동맹으로 하면서 네덜란드가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전쟁에는 어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 정부가 돈을 빌려야 되잖아. 전쟁 자금. 그래서 대자본한테 전쟁 자금을 빌렸다는 거예요. 대자본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 그러면은 국가가 전쟁 자금을 빌려줬으니까 뭘 줘야 돼요? 그죠? 국채. 그죠? 어음. 이런 걸 줘야 되죠? 그래서 어음 발행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야. 어음 발행이 너무 많아졌어. 그죠? 통화에 15배까지 팽창했다는 거, 어음 발행이. 지금은 통화에, 뭐 100배까지라도 하는데, 어쨌든, 통화에 15배까지 팽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어음을 갖고, 돈하고 바꿔줘? 돈으로 바꿔줘?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겠죠? 돈으로 교환해달라. 교환해줘. 이랬는데 돈이 부족해서 교환을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네덜란드의 그 금융시장이죠. 네덜란드 금융시장이 붕괴됐다는 거야. 금융시장 붕괴. 네덜란드가, 통화가 부족해지자, 그죠? 자신이 보유한 영국의 주식을 투매를 해서 통화를 확보했어요. 그 결과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증권거래가 마비됐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금융이 망하고 이제 네덜란드는 산업과 금융 모두 다 망하고 그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와 같이 영국은 여러 나라와 어제의 적과 동맹을 맺고, 그죠? 어제의 동맹과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영국이 가지고 있던 균형 정책.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균형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영국이 이제 장악을 했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게 사례니까.
이거 사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기 이창률 동지 같은데. 자, 이창률 동지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